안녕하세요. 차쟁이 진재형입니다. 오늘은 용정차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공정을 들어가겠는데요. 공정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체업과 위조, 그 다음에 제가 부제목으로 녹차인데 위조를 해요 라는 제목으로 제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차의 제조 공정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체업을 해야 되겠죠. 체업하고 나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위조 시들리기 공정이 있는데요. 왜 해야 되는지, 했을 때 장점이 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첨가 공정에 들어갑니다. 이 첨가 공정은 쉽게 얘기하면은 살청이고요. 살청에다가 모양 만들기까지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공정입니다. 첨가 공정. 그리고 나서 탈량 회조. 뭔 얘기냐 하면은 차엽을 식혀주고 그 다음에 차엽 내에서 수분 함량이 이렇게 균일하게 되도록 만들어준다. 시간을 좀 준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는 휘가 공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휘가 공정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2차에 걸쳐서 하는데요. 똑같이 첨가와 같은 어떤 소트를 사용해 가지고 온도는 약간 낮추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건조를 하면서 또 모양을 만들어가는 그 공정이 휘가 공정이고요. 그 공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완성된 용정차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체엽과 위조 공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린 용정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수확을 하고 있죠. 방문했던 그날이 4월 6일인데요. 지금 줄지어서서 체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당연히 손체엽을 하겠죠. 이렇게 정교하게 만드는 차들은 손체엽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손체엽하는 모습이고요. 자, 제가 체험하는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그 전에 제가 용정촌을 제일 처음 가기 전에 가졌던 의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차나무 가지 하나에 그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 지점이 하나입니다. 제일 위에 하나겠죠. 제가 가기 전에는 이렇게 많은 용정차를 만들려면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차나무가 필요한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는 답이 나오는 거죠.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은 나무에 이게 플러킹 포인트, 그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요 가지를 보더라도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가 되는 거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아마 밑으로 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한 나무 가지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더라도 이제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그죠? 밑에 아마 더 있겠죠? 이렇게 플러킹을 할 수 있는 거죠. 체험을 할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보이는 부분이 이렇죠. 자, 체험하는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통을 허리춤에 차는 거죠. 허리춤에 차서 체업을 하는데 체업한 잎을 너무 오랫동안 두면 안 되죠. 그러면 산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한 뭐 두세 시간마다 이렇게 집으로 가져와서 또 그거는 이제 위조를 통해 위조하고 나서 살청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용정차를 체업하는 통은 생각보다 대나무 통은 생각보다 큰 편입니다. 왜냐하면 1화 2엽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파리도 생각보다 작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소엽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중엽종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통이 어느 정도 커야지만이 잘 담을 수 있게 되고요. 벽라춘을 체업하는 곳을 가보면은 그 바구니가 이거에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은 어린 싹을 체업하기도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소엽종이라서 잎이 되게 작습니다. 싹과 잎이 되게 작아가지고 이렇게 큰 통을 무겁게 들고 다닐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체업된 바구니입니다. 자, 이게 용정촌에서 찍은 건데요. 체업 기준이 여기 보시면은 요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화 1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1화 2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체업 표준은 1화 1엽에서 2엽 정도. 너무 어려도 사실은 맛이 좋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파리가 있어야지만이
맛이 풍부하게 나기 때문에 1년만 고집한다.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녹차의 위조 공정이 필요한가에 아닌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체업 후에 바로 살청에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체업 후에 위조를 하고 나서 살청으로 들어가느냐. 뭐 대개는 위조를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묻는다는 거는요. 자, 녹차의 위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탄방 또는 탄량 등으로 불리는데요. 꼭 위조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 장점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위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생산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의 녹차들은 위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안길백차 같은 경우에도 위조를 꼭 하죠.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장점에 대해서 제가 여기저기 책을 보고 한번 최대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8개를 정리를 해놨는데요. 첫 번째는 수분이 증발되어 건조를 용이하게 한다. 차를 만드는 공정은 수분이 많은 생엽에서부터 오랫동안 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건조된 이파리로 건조된 엽으로 만드는 그게 차를 만드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위조할 때 우리가 수분이 일부 증발이 되었다면은 나중에 건조가 용이하게 되는 거죠. 건조를 하려면은 시간도 걸리고 에너지도 듭니다. 그 시간과 에너지를 위조를 통해서 줄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엽질이 유연해져 모양 만들기가 용이하다. 말 그대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단백질이 가수분해되어 아민산이 증가되므로 감칠맛이 증가한다. 아민산들은 일반적으로 좋은 맛을 가지고 있죠. 태아닌이 하나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여기서 위조를 통해서 태아닌의 함량이 증가된 건 아니지만은 태아닌 같은 그런 아민산류들이 증가함으로써 감칠맛이 증가한다.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자, 탄수화물이 당류로 가수분해되거나 또는 다당류나 펙틴이 수용성 당류라든가 수용성 펙틴으로 분해되어서 차탕의 농도와 점도가 증가한다. 이 부분도 이제 고분자, 큰 분자들이 좀 더 작은 분자로 이렇게 쪼개짐으로써 차맛에 영향을 미치는, 차맛에 좋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다섯 번째로는 에스테리형 카테킨이 가수분해되어 유리형 카테킨으로 변화되므로 쓴맛과 덜맛이 감소한다. 에스테르형 또는 에스터형 카테킨, 유리형 카테킨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아마 제 책을 구매하셨거나 아니면 저의 강연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아시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유리형 카테킨은 쓴맛과 덜맛이 적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수침출물 함량도 증가된다. 결국은 우리가 차를 우려 마실 때 우러나오는 물질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거는 물이고요. 그래서 물에 우러나오는 성분이 많아지면은 더 맛이 더 풍부하고 좋아지겠죠. 일반적으로는요. 그래서 위에 있는 단백질, 탄수화물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분해됨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많이 증가된다라는 거죠. 그다음 하나 되게 중요한 부분이 7번인데요. 향기 성분의 변화가 일어난다. 특히 청향과 화향이 증가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눈에 띄는 중요한 그런 위조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위조를 잘 한다면은 그 향기 성분이 증가되어서 좀 더 차가 향기롭게 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엽록소가 감소하여 건조 잎의 색이 연녹색으로 보여 상품성이 올라간다. 이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하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녹차 위조를 할 때 주의할 점도 있고요. 잘못됐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단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위조가 과도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산화가 일어나겠죠. 산화가 일어나면은 우롱차, 홍차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바꿔 말하면은 테아플라빈, 차황소, 테아루비긴, 차홍소 같은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탕색이 노랗게 되거나 좀 더 진행된다면은 조금 어느 정도 붉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또 만약에 과도한다면은 엽록소가 산화돼 가지고 페오피틴으로 변한다. 이 페오피틴은 그 색이 어둡거든요. 그래서 건조잎에 색이 어둡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비타민 C가 산화되어 DHA, 디하이드로 아스코르빅 애시드로 산화되어 가지고 품질이 저하된다. 자, 조금 전에 얘기한 유리형 카테킨과 에스테르형 또는 에스터형 카테킨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에스테르형 카테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우리가 갈레이트기라 그러는데요. 갈산
또는 몰식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그 갈릭 애시드가 염용 형태로 붙어 있다면은 에스테르형 또는 에스테르형 카테킨이고요. 아니면 복잡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복잡형 카테킨이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은 썸마가트 울맛이 강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어떤 카테킨 함량 또는 자폴리페놀 함량을 가지더라도 이 유리형 카테킨이 많이 있느냐 아니면은 에스테형 카테킨이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전체적으로 맛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에스테형 카테킨이 많다면은 썸마가트 울맛이 강하게 되는 거고, 유리형이 많다면은 좀 부드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조를 한다면은 여기에 분해가 일어나서 유리형 카테킨의 함량이 더 올라간다. 그래서 맛이 좀 온화해진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용정촌에서 찍은 위조하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2019년 3월 30일에 찍었는데요. 지금 현재 오후 4시 한 반 정도 됐습니다. 햇볕이 너무 강하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겠죠. 그럴 경우에는 햇볕에 늘어서 한 30분 또는 1시간 일정 정도 시간 동안에 그 위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본다면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2017년 3월 25일에 찍은 건데요. 현재 오전 10시 반 정도입니다. 이때도 햇볕이 엄청 강하진 않죠. 그래서 햇볕에 늘어놓고 위조를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도 용정촌입니다. 자, 자세히 본다면 이런 모습이죠. 조금 숨이 죽은 그런 모습이 보이나요? 아직은 좀 보기에는 좀 팔팔한, 아직도 위조가 많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요 사진이 아주 재밌는 사진인데요. 이것도 메가오 용정을 만드는 메가오촌에서 찍은 건데, 위조를, 이게 이제 홍건기거든요. 홍건기 안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제가 또 궁금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날씨가 좋지 않거나 또는 기온이 낮은 경우에는 여기 홍건기 안에 넣고 온도를 그렇게 높이지 않고 25도, 30도 그 정도로 온도를 올린 다음에 열풍을 불어주면서 위조를 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신선한 시도라고 생각됩니다. 날씨가 흐릴 때 생산을 안 하느니 또는 안 좋은 영향을 받느니 이렇게 기계의 힘을 빌리는 것도 좋은 시도라고 생각됩니다. 자, 위조를 한 다음에 잎을 뭐 조금 자세히 본다면은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 조금 색상이 변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녹차 같은 경우에는 발효도 또는 산화도가 제로라고 하는데 뭐 제로가 될 수는 없죠. 일정 정도는 산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자,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첨가 공정이라 그랬죠. 설정하면서 모양 만드는 첨가 공정을 한 상태이고, 그 이전에 하기 직전에 생엽의 상태입니다. 즉 그 위조가 다 끝난 상태의 생엽이라는 거죠. 약간 보시면은 조금 숨이 죽은, 약간 좀 이렇게 부드러워진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뭐 엄청나게 강하게 그렇게 느낌이 들진 않지만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거를 이제 플래시로 한번 터트려 본 겁니다. 플래시 터트리면서 사진으로 찍어 본 건데요. 조금 보면은 좀 색깔이 변한 부분들이 보이죠. 그 다음에 조금 풀이 죽은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삼성 핸드폰을 쓰는데요. 플래시를 터트리면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중요한 사진 같은 경우에는 플래시 없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또 플래시 있는 상태에서 두 개를 찍곤 합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요. 요런 부분들이 좀 산화가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요런 부분들도 당연히 산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체엽한 부분, 딴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절단면은 당연히 세포가 부서졌을 거니까 산화가 됐을 거고, 요런 부분 산화, 요런 부분 산화. 산화된 부분들이 요런 부분, 요런 부분도 산화돼 있죠. 산화된 부분들이 뭐 생각보다 이 부분도 그렇고요. 적지는 않죠. 이제 위조가 되면서 뭐 하여튼 의도하지 않은 산화는 일어나지만, 그런 산화들은 우리가 그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 만들어진 용정차를 이제 우려 보겠는데요. 그 우리고 있는 모습 또는 엽절을 보면은 또 많은 정보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디에 산화된 모습이 보이나요? 여기 이런 부분들은 상처가 나고 약간 산화된 모습을 보이고요. 당연히 절단된 부분들은 당연히 산화된 모습이 보일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산화된 모습이 여기도 좀 보이네요. 산화된 모습이
그렇게 많지 않은 뭐 나름대로 잘 만든 용정차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은 뭐 당연히 엄청나게 비싼 용정차입니다. 사실은 여기를 보더라도 특별하게 많이 산화된 부분은 없죠. 이런 부분들 좀 보이고 절단면은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약간은 산화되어 있지만은 산화가 최소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체육과 위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체육과 위조를 하고 나서 다음 공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체업을 언제까지 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전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4월 6일 즉 청명절 바로 다음 날인데도 이 용정초인데도 이분은 지금 가지를 다 잘라버리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말 정도에 됐을 때 다시 체업을 하겠다. 그 이전에는 자기는 체업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뭐 나무를 보호하기도 하고 그 빨아올리는 그런 영양분들을 이제 잎을 피움으로써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나무 안에 이렇게 축적을 시켜 놓겠다. 그래서 내년 봄에 따는 용정차의 품질을 올리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뭐 대단한 분이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뭐 한국은 4월 6일 정도면 아직 체업을 시작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4월 6일 아니면 4월 한 말 정도까지도 체업을 해도 되거든요. 그것도 시장에서는 뭐 상당히 괜찮은 가격에 충분히 팔릴 수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워낙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어쨌든 돈이 많으신 분인지 뭐 대단하게 그냥 잘라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2년에 그 4월 20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4월 20일 정도 되면은 이제 체업을 좀 끝내고, 왜냐면은 청명절도 한참 지났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인건비도 안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그냥 잘라버리자라고 하는 그런 경우죠. 만약에 길게 한다면은 아마 한 4월 말이나 아니면 5월 초까지도 생산을 하기는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년 봄을 준비하는, 생산량을 너무 많이 하면은 또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생산량도 유지할 겸, 그 다음에 차나무도 보호할 겸, 이렇게 4월 말 정도가 되면은 다 잘라버리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체업과 위조에 대한, 용정차의 체업과 위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제가 조금 진도는 늦어지고 있지만은 그 차에 관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올릴 겁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해에서 차쟁이 진재형이었습니다.